자,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계엄 1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흘 정도 남았는데 국민의힘이 메시지를 어떻게 낼 것이냐를 두고 약간 그 계파 갈등까지 비춰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가장 최근에는 초선과 중진 의원들이 네. 한 20명이 모여서 사과를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네. 예. 장도겸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며칠이 있으면 이제 이틀 후죠. 3일 후죠. 그때면 비상계엄 이제 1주년이 된 때가 됩니다. 근데 1주년이 저는 된 게 굉장히 너무 빠르게 너무 오래전 일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어제 같기도 해요. 예. 기억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공포스러웠던 그 시간이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아직도 왜 이 사과 갖고 자기들끼리 이러쿵저러쿵 얘기 나온 게 너무 웃긴 상황 아닙니까? 정답입니다. 누가 어쩌라. 예. 그러니까 잘못하고 예. 비상계엄 잘못됐고 불법이고 이미 내란 우두머리로 윤석열은 재판받고 있어요. 예. 그 나머지 그 졸개들이랑 같이. 그런데 아직도 이게 사과를 하냐 마냐 갖고 20인이 집단 행동을 하고 아니 뭐 대단합니까 이게? 자기들 독립운동합니까 지금? 예. 불법 비상계엄이라는 것을 저질렀던 당신들의 당에서 추출한 대한민국 영업선 1호라고 그랬나요? 당원 1호인 예. 윤석열이 저지른 일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제 와서 1년 됐는데 그게 사과가 뭐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제 개인의 입장으로 대한민국 국민 함상으로 사과 그냥 갖다 줘버리세요. 그냥 게 사과도 아니고 썩은 게 사과도 아니고 안 먹습니다. 그 네. 사과 썩었어요. 그거 네. 먹으면 배 아파요. 그러니까 됐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됐다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사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으면 그 진심을 국민이 어떻게 이해할까요? 아하. 사과도 때가 있고 진심이 있어야 어. 그게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 이제 와서 야 사과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많이 했다 그만하자.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 국민 우롱하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 비상계엄 때문에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받았고 상처 입었는데 실제로 경제적인 성과도 굉장히 낮아졌고 영향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아직까지도. 근데 지금 이게 사과가 좀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드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민주당 입장이 아니라 그딴 사과 필요 없다고요. 어허, 진짜로. 예.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사과한다 해도 국민이 진심을 받아들이겠느냐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예. 네, 사실 이미 많이 늦었죠. 예.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이제 대통령 후보로 당에서 선정했고, 그리고 대통령으로 했다고 했을 때는 그 잘못 또한 저는 국민의힘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계엄을 했다, 불법 계엄을 했다. 그 부분 자체도 국민의힘에서 반성을 해야 했고, 사실은 저는 12월 3일 바로 그 이후에 사과를 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1년이나 늦어졌고,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 3개의 시간이 공존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계엄이 잘못됐다. 이제 사과하고 넘어가자라는 입장이 있고요. 그냥 좀 소수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사과를 하면 내란당 프레임에 갇힌다. 그래서 우리 정당이 해산될 수 있다. 그러니까 사과하면 안 된다라는 그 과거에 머무는 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익이 없으니 그냥 애매하게 넘어가자. 이게 사과도 사과인 것이 뭐 아닌 것도 아닌 것이 이렇게 좀 조용히 넘어가자라는 그런 정치적인 계산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국가의 비상 상황까지 갔던 계엄이라는 그 시도가 1년이 지나도록 진심 어린 사과가 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책임 정당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사실은 이 상황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나마 선거를 앞두고 좀 사과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여론이 있다는 것 자체도 저는 굉장히 옳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과를 해야 했었고 그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아마도 그 12월 3일에 불법 계엄과 관련해서 1년 특별 담화를 하신다고 합니다. 네. 저는 그 자리에서 특히 또 외신 기자회견까지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그 현 상황 그리고 12.3 불법 계엄에 대한 정확한 팩트와 그 의미에 대해서 저는 설명을 해주실 거라고 보고 오히려 그렇게 듣고 났을 때에도 정말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정말 국민의힘은 앞으로는 뭐 지금도 사실 미래가 없어 보이지만 더욱더 국민의 선택을 받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봅니다. 그 말이 굉장히 뇌리에 남네요. 그러니까 그냥 1년이 아니라 선거 6개월 앞둔 1년이니까 지금 사과를 고민하는 네,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예, 아니었으면 사과 고민이나 했겠습니까? 네. 예, 당 핵심 지지층도 좀 문제인 것 같은 게 양향자 최고위원이 국힘 행사에서 네. 최근에 반성 이야기를 꺼내니까 커피를 던지는 등 굉장히 또 그 항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디죠? 구리였나요? 예. 제가 좀 어디였죠? 그 장소 도시는 좀 예. 죄송한데 까먹었는데 이제 집회에 나왔을 때 이제 양양자 의원이 올라가서 비상계엄은 불법 비상계엄 맞다. 잘못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정을 한 발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회에 있었던
그 국민의힘 뭐 지지자인지 아니면 집회 오신 분들이 막 던지고 막 가서 무슨 태극기 갖고 막 찌르려고 그러고 막 이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뭐라면 그런 사람들만 온 겁니다. 그러니까 윤어게인을 외치는 사람들만 와서 비상계엄이 합법이고 윤석열은 지금 윤석열이 감옥에 있는 거 부당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만 나와서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양행자 의원의 저런 발언이 불편하고 뭐 자기들 딴에는 배신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남아 있는 국민의힘의 지지자 수준들이 딱 저 정도이다라는 게 전 설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당은 그나마 남아 있는 합리적인 이야기하는 사람조차 존재할 수가 없는 극우 파쇼 정당이 되는 그 길로 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 국민에게 외면받고 소멸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그 길을 지금 차분히 걷고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고작 6시간 계엄이었는데 뭐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1년 내내 내란몰이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이게 정말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죠. 저는 요즘 그들의 뇌 구조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을 약간 저는 계속 보면 그 확증 편향에 정말 갇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6시간 계엄이요? 1시간 전쟁, 1분 전쟁이라도 전쟁인 겁니다. 예. 어떻게 계엄이 6시간밖에, 그것도 사실 국민들과 또 의원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저지했기 때문에 이것이 된 그래서 것이지. 6시간 된 거죠. 네.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서 방송을 하고 있을 수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갈 수 없었을지도 몰랐던 그런 상황인데 이게 무슨 해프닝인 것처럼 음흠. 굉장히 나름 조직적이었잖아요. 계획적이었던 예. 이 불법 계엄에 대해서 6시간의 민주주의가 덜 무너졌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헌정 파괴를 하는 저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또 뭐 왜 먼저 사과를 하느냐, 그리고 민주당이 계속 뭐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는 것 자체가 본인들에게 전혀 실익이 없습니다. 지금 극단주의적인 극우주의자들의 그 소수의 강력한 말만 듣고 행동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굉장히 지금 국민의힘 저는 의석 구조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주로 TK 지역이나 이제 수도권에서도 사실 깃발만 꽂으면 되는 지역에 현역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만 듣는 정치를 하고 있다. 이거는 무슨 뭐 절반의 뭐 국민의 소리를 듣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오히려 빨리 좀 정신 차렸으면 합니다. 근데 김민수 최고위원도 그러니까 우리한테 사과하라고 요구하지 말고 먼저 민주당에 사과하라고 요구하라. 아니, 그러니까 다 최고위원들이 다 이상해요. 그러니까 저 당이 저 수준이라니까요. 그냥 네. 결국은 저기 위헌정당으로 해산될 길을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김재원 최고위원 6시간 계엄이니까 뭐 괜찮다고, 윤석열 논리랑 똑같거든요. 그 뭐 해프닝 아닙니까? 뭐 예. 이런 식으로. 예. 그러면 김재원 최고님께 내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김재원 최고님한테 가가지고 내가 칼을 목에다가 이렇게 대고 6시간 동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안 찔렀어. 네. 나 안 찔렀어. 예. 아무 피해가 없어. 괜찮아요? 안 6시간 되죠. 동안? 네.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당일에 그게?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네, 예. 예. 총칼을 국민에게 겨눴습니다. 휘두른 거죠. 총칼을. 그래서 그럼 진짜 실탄 갖고 내가 요만큼 계속 쏘지 않고 가만히 6시간 내가 가만히 김재원 우리 최고한테 가만히 서 있어 볼게. 무슨 생각 들까요? 김재원 최고는? 아, 예. 편안하다 생각 들어요? 무슨 진짜 여기는 개 사과도 좋아하지만 개 소리도 정말 좋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김민수 최고위원도 네. 우리가 민주당이 일으키지도 않은 것에도 우리가 왜 사과하지? 다들 어떻게 무슨 뭐 어디 학원 다니십니까? 약을 먹는지 무슨 갑자기 파리도 예. 나오고 난리가 났는데 그 김민수 최고 뭐 위원 말에 의하면 뭐 등등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거 말에 의하면 국정을 방해했고 그래서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의회 폭거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럼 반대로 제가 돌려드릴게요. 지금 국민의힘이 국정 운영 방해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재명 대통령 계엄해도 되겠네요. 네. 그 논리면? 네. 네. 이재명 대통령 계엄해도 되겠어. 그럼 이 논리면은 무슨 그러게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네. 그래서 정말 좀 국민의힘의 최고위원이라는 분들 수준이
이 정도이니까 지지하는 자들의 수준도 그 정도인 거다. 아하, 네. 아주 시원합니다. 최대한 지금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책임을 우리 쪽으로 전가하고 민주당에게 그런 프레임을 씌우고 예. 피해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계속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당시에 여당이 누구였습니까? 여당이 국민의힘이었고 여당이 집권당이 윤석열이었던 거죠. 근데 그걸 자꾸 뭐 민주당이 그래서 그랬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좀 어린아이 같은 거의 뭐 어린아이 싸움 정도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데 네. 특히 이런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사과도 거부하고 있다는 게 계엄 이후에 배운 게 하나도 없다. 예. 네,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유일하게 불안한 사람들은 내년에 지방선거 나가야 하는 국힘 예비 후보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박형준 부산시장은 그래도 계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네요. 최근 발언을 보면. 그럼요. 예, 이분들은 어쨌든 당장 이제 코앞에 닥쳤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심을 거스릴 수는 없거든요. 본인 눈앞에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서 옹호하고 찬동하고 윤핵관 외치고 무슨 전한길 전가은과 손잡고 하는 걸 보면 어떤 시민이 표를 줄 수가 있겠어요. 아하. 근데 닥친 문제니까 이제 당에게 호소를 하고 이제 복걸하는 거죠. 제발 좀 그러지 말아라. 내가 좀 죽게 생겼다라고 호소를 하는 건데 이 당은 제가 보니까 크게 바뀌지가 않고요. 차라리 그냥 탈당하시는 게 낫다. 그러면 민심이 뭔지는 알고 있다는 얘긴데 국힘이. 그죠?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거를 앞둔 사람은 좀 현실 파악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현실이라는 게 우리가 뭔가 뭐 시험 공부나 이런 거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내가 뭐 조금만 하면 될 거야. 근데 이제 시험 기간이 다가올수록 알아요.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지금 시험 보면 몇 점 맞겠다. 대충 예상이 오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시험이 한 3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감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3년 뒤에는 뭐 다시 또 잘 볼 수 있겠지 생각을 하는 건데 당장 지금 시험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사람은 절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출마를 했을 때 그리고 출마를 할 때 이 과정에서 본인들이 얼마나 당에 그 현실적인 그 얘기를 전달할지는 저는 좀 의문이고 어허. 지금 제가 국민의힘 오늘 방송 때문에 제가 전환길 유튜브까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실 너무 기분이 힘들었는데 근데 저도 정말 그래서 오늘 제대로 그렇게 처음 봤는데 네. 근데 저는 그 부분을 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환길 유튜브에 지금 요즘 그들이 하는 모든 생각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예. 그래서 그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굉장히 폐쇄적이고 무슨 약간 예. 그런 집단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지선 출마할 국힘 후보들이 지금 와서 사과 운운하는 거는 사실 1년 돼가는 지금 시점에서 하는 거잖아요. 선거 6개월 앞두고. 그러니까 1년 동안 뭐 하고 선거 앞두고 하느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진심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본인들도 예. 계엄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냥 안 침묵했던 한 거잖아요. 거죠. 그치?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거는 당 눈치 비겁한 보면서. 거죠. 예, 비겁한 겁니다. 친한계 징계에 착수한 건 어떻게 보고 계신지. 특히 단계 논란 관련해서는 조사에 갑자기 착수를 하더라고요. 네. 예, 뭔가 친한계를 다 끊어놓겠다 이런 목숨줄을 끊겠다 뭐 이런 건가요? 그 제가 굉장히 놀라운 건 뭐냐면 이렇게 방송에서 국민의힘 패널들을 만났을 때 이제 여기도 뭐 친한계도 계시고 또 친윤도 있고 뭐 이런데 이 둘이 서로를 너무너무 미워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뭐 윤 어게인 외치는 집단에서는 한동훈을 거의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보다 훨씬 싫어해요. 거의 죽일 왼수로 거의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당내에 그렇게 이 계파 분열이 또 혹은 권력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게 있구나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고 지금은 어쨌든 한동훈을 도왔다가 배신을 네. 딱 때리고 갑자기 윤어겐을 외치는 장동혁이 대표가 됐다 보니까 이제 그 중심의 축이 윤어겐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또 나름대로 한동훈 씨는 나름대로 본인만의 정치를 하다 보니까 다른 목소리를 좀 내다 보니까 배신자 프레임을 완전 갖춰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또 제거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가장 취약한 게 한동훈이 게시판 사건, 가족들 동원해서 이렇게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아주 뭐 이렇게 저는 팩트가 대부분이 솔직히 게시물 내용은 네. 우리 시민들의 생각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완벽한 배신자로 보여지는 그 글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착수가 되면 실제로 그게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쓰지도 않은 아이디가 막 이렇게 돼서 뭐 그런 거 조사가 착수되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권력 투쟁이 본격화된 것이고 그 안에 그나마 그 이미 지금 당신들이 배출한 당의 대통령이 저 감옥 가 있는 상태에서 아직도 저런 개파 싸움이나 그러게요. 하고 있는 거 보면
한심하죠. 네. 국민을 요만큼이라도 생각하는지 제가 알 수가 없지만 네. 알아서 잘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아서 잘해라. 전환길로 넘어갈까요, 의원님? 네네. 의원님 뭔가 전환길 관련해서 전환길 TV도 보고 오셨으니까. 아, 네. 근데 이제 윤석열이 옥중 편지를 전환길한테 보냈는데 네. 이 발언이 전환길은 하나님이 한국에 보낸 선물. 전 선생님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한다. 네. 이게 그 심상치 않더라고요. 그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이제 후보 시절에 그 플러스 정치, 더하기 정치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사람이 대통령이 되려면 정말 더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진짜 정말 빼기에 정말 마이너스까지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사실 이런 표현은 저는 이제 개신교 신자이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네. 좀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무슨 전환길에게는 하나님이 보낸 선물. 이제 본인이 그렇게 무슨 뭐 통일교, 뭐 미신하고요, 무슨 법사 이런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네. 사실 청와대까지 이전을 해놓고선 그 입에서 네, 하나님을 이제는 그 하나님 사실 우리 10계명의 가장 제일 계명에 예.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본인이 했던 그런 것들에 대한 저는 반성이 먼저 있었어야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전환길 씨의 그 유튜브를 봤더니 이제 그냥 기본적인 주장이 그거예요. 계엄 자체가 없었으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더 무너졌을 것이다. 그게 무슨 무슨 논리인가? 윤석열이 탄핵돼서 맞네. 내려왔으니까. 맞는 말 했네. 아니, 근데 맞는 우리는 말 했네.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맞는 말 그게 뭔 소리입니까? 민주당의 그 당시에 뭐 전국의 그 발목 잡기가 너무 심했고 그래서 계엄은 어쩔 수 없는 수순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뭐 살기 좋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부분에 그리고 이제 전환길이 이제 자체 여론조사를 자꾸 돌립니다. 본인의 그래요? 유튜브에서 뭐 이게 뭐 계엄은 잘한 것이다, 뭐 잘하지 않은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전환길 유튜브니까요 잘한 것이다가 95%가 나와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이거를 윤석열에게 보냅니다. 이렇게 지금 답변이 나왔으면 95%가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까? 저는 정말 깜짝 이게 저는 사실은 이게 몇 달 전 유튜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지금 최근 유튜브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게 몇 달 전 건가? 이거 다시 몇 번을 확인했어요. 네. 사실 그러면서 이런 내용들을 윤석열에게 지금 민심이라고 전달을 합니다. 아이고야. 95%가 예. 이제 계엄이 정당했다고 보고 그렇다면 이제 제가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까지는 좀 그런데요. 윤석열을 가지고 뭐 탄압받는 이제 거의 뭐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감옥에 갇히셨고 뭐 이런 것들처럼 비유를 하면서 윤석열이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정말 지금의 이런 종교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극우 지지자들을 인식하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하. 사실 하나님 또한 본인들이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예. 들어서 굉장히 저조차도 이제 크리스천으로서 너무 좀 이 방향은 정말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회개한다면 정말 잘못했다면 본인이 그 이방신을 섬겼던 것들 그런 것들도 다 회개하시고요. 그리고 국민에게 그 공포감을 주고 불안감을 주고 대한민국을 정말 망하게 갈렸던 것들 그 부분을 정말 처절하게 회개했을 때 저는 오히려 그것들이 인정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 전환길이 뭐 하느님이 한국에 내려준 선물이라 그러는데 일말 동의합니다. 선물 맞네요. 네. 이거 무슨 소리죠? 윤석인 세력과 이제 이 위헌 정당을 파괴시킬 그런 세력이 됐기 때문에 선물 맞습니다. 오히려 엑스맨이다. 네, 엑스맨처럼 됐기 오호. 때문에 그 맞고요. 그다음에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매번 물어봅니다. 윤석열, 김건희에게 도대체 어느 신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모시는 신이 너무 많잖아요. 모시는 신 어느 신한테 기도했나? 이거 기도 잘못하면요 역살 맞습니다. 네. 괜히 다른 신한테 기도하면 역살 맞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금 마지막 남은 보루가 이제 전환길 같은 이런 윤어겐 세력의 일부 한중 같은 세력에 기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20명의 그 의원들이 사과를 요구할 만큼 아마 이제 안에서도 윤석열에 대해서 선긋기를 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제발 국민의힘아 나를 버리지 마. 나 있어 하면서 그 SOS를 전환길에게 치는 거 아닌가. 그나마 윤석열이 그래도 완벽하게 국민의힘과 분리가 돼버리면 더 고립되고 어떻게 보면 재판 결과도 더 안 좋게 나올 수 있고 본인이 방어를 해준 사람 자체가 세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환길이라는 그나마
자기들 나름대로 인플루언서한테 편지 보내서 이런 여론을 만드는 그런 시도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비슷한 냄새를 가진 것들은 언제나 서로를 잊지 않는다. 오, 말씀 드립니다. 명언까지.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그 짝에서 그 짝인 사람들이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예. 다른 이슈로 넘어가서 이제 용산 시대가 막을 내리고 청와대 시대가 시작이 되네요. 역대 이제 대통령들의 집무실인 청와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에 복귀를 합니다. 저는 사실 기대가 됩니다. 예.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네. 어떻게 보세요? 이제야 모든 것이 하나하나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다. 사실 대통령이라는 게 국가의 이제 또 수반이자 그리고 또 사실 안전, 보안, 경호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걸로 인한 비용도 많이 드는데 사실은 그 청와대 이전을 뭐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하면서 윤석열이 했던 것이 저는 사실 철저하게 무속의 풍수지리에 의해서 자기들이 해석한 바에 의한 결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갑작스럽게 이전을 했고 그 비용으로 지금 거의 손해가 한 1,000억 정도가 된다고 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예, 그런 비용들도 사실 국민의 혈세가 쓰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다시 그 청와대가 이전을 함으로써 보니까 그 지역의 그 상인분들이 지금 굉장히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 봤더니 청와대가 떠나고 나서 많이 힘들었는데 힘드셨어요. 네, 이제는 거기 직원분들 그래서 뭐 청와대 직원 할인 뭐 이런 것도 하시고요. 좀 이렇게 기대에 찬 그런 상인분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그나마 또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청와대에 이제 또 그 전에는 가서 이렇게 또 한번 뭐 아이랑 함께 또 방문도 하고 했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는 정말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것이 그냥 개방해서 무슨 놀이공원처럼 이용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청와대라는 것은 그 대통령의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로서의 그 자리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거기서에 일어나는 실무들, 일들 그런 것들도 인정을 하면서 국민들이 좀 건강하게 또 합리적인 방식으로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좀 생기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됩니다. 전 청와대 부대변인님. 네. 네.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느낌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고 왜 그토록 청와대가 그 자리에 그 위치에 낡았음에도 불구하고 있는가는 그냥 역사적으로 그게 그래야 되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안이라던가 경호 문제라던가 또 시민의 불편함 이런 것들 다 고려됐기 때문에 그곳에 있었던 것이거든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를 옮기려고 한번 했다가 한 1년간 그 시도를 하고 여러 가지를 점검을 해봤더니 예. 도저히 안 되고 안 시민 됐었어요. 불편 초래하고 세금이 낭비가 되니까 그냥 그대로 있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본인의 무슨 뭐 무속인지 모르겠지만 무속인지 아니면 이권인지 뭐 어떤 별다른 이유도 없이 갑자기 느닷없이 폭력적으로 옮겼던 행위가 지금 이걸 자초한 건데 아까 1,000억 얘기하셨는데 1,000억 아니고 1조 3천억 정도 듭니다. 전체 금액을 했을 때는 총 비용으로 따지면 1조 3천억 가량의 세금이 낭비된 일을 혈세가. 그 3년을 윤석열이 그냥 저지른 거거든요. 이 보상을 어디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일단은 그 청와대가 가장 중요한 게 국가 가장 1급 보안 시설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걸 다 많이 훼손해 놨고 가장 걱정되는 것은 NSC를 거의 다 뜯어놨거든요. 네, 그쵸, 그쵸. NSC 시설 가장 중요한데 그 복귀가 아마 이제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건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은 시간에 이재명 대통령 임기 동안에 좀 복구를 할 것이라고 보고 여러 가지로 좀 다행이죠. 다행히 용산은 보안과 경호에 취약해요. 바로 옆에가 미군 부대가 있고요. 이 청와대 근방에 높은 고층 건물이 많아서 원점 타격이 가능한 곳이 그렇죠. 그곳입니다. 예. 그래서 청와대에 다시 돌아간 만큼 윤석열이 만들었던 비정상화를 정상화로 만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모든 게 정상을 되찾아가고 있다. 그 말이 마음속에 남네요. 정치하는 언니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은혜 전 민주당 의원님, 임세은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